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차 전주 공장이 위기 경영 체제 도입과 함께 이달에만 닷새간 공장 가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정도나 자기 반성이 없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5만 명이 학살된 전북은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올해 상처를 치유하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대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신년 기획에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이 화물차 판매 부진으로 급기야 위기 경영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닷새 정도 공장 가동 중단을 고려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됐는데요.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1월 중에 닷새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연초부터 공장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회사는 뭐 걱정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 말로는 6월까지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현대 자동차 측은 아직 비상 경영이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위기 경영에 돌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장이 이처럼 위기에 처한 것은 지속적인 화물차 판매 부진 때문. 실제 이처럼 출고장에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화물차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어 생산량 조절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연간 생산 대수가 버스와 트럭을 합쳐 4만 5천 대에 그쳐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가운데 올해도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주문량 감소하고 재고 소진 문제 때문에 탄력적인 생산 라인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좀 전주 공장은 2014년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6만 9천 대까지 생산량을 늘렸지만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해는 4만 대 수준으로 생산량이 더 감축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 특히 1년여 전에는 직원 4천여 명 가운데 300명을 계열사 공장에 재배치한 적도 있어 코앞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난해 50대 남성이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한 군산 아내 살인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그간 재판이 지루하게 진행돼 왔는데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정도로 볼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동품 창고에서 본인 키만한 이불을 들쳐매고 빠져나옵니다. 이 남성은 53살 안모 씨. 재산 문제로 다투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논두렁에 유기했다가 검거됐습니다. 일단 시신을 봤을 때 얼굴과 몸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주먹과 발길질로 골절상을 입힌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도주한 안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살인과 친족 강간 등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9년 전 대구 경북 등지에서 여대생 등 부녀자 6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해 징역 8년을 살고 나온 뒤 출소 1년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정도로 볼 때 살해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며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사람을 폭행한 다음에 아니면 상해를 입힌 다음에 구호조치를 하거나 방치하는 게 통상적인데 피를 흘려서 거의 사망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감시를 하고.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은 수사 초기 피고인의 딸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일삼던 아버지가 성폭행을 저지르며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줬는데 무고한 새어머니의 삶까지 짓밟았다며 이젠 아버지가 영원히 격리될 수 있게 엄정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요구했던 겁니다. 저 못 가가지고요. 무기징역 나왔나요? 정말요? 예. 저 요새 잠도 자살 쳤거든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1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와 재판을 지켜본 여성단체는 선고 결과에 안도했습니다. 조금 더 약한 수위의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성폭력이라고 하는 것, 또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에 조금 더 인식을 전환시키는.
유치장에선 손톱깎이를 삼키는 기행으로 경찰 조사를 방해하고 검찰의 강압 수사와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한 것도 모자라 급기야 딸을 경찰에 고소까지 한 안 씨. 그가 휠체어에 몸을 싣고 법정에 출두하기까지 형을 감면받고자 반성문을 제출한 횟수는 32차례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수정입니다. (21대) 총선이 석 달 남짓 남았는데요. 민주당 예비후보 사이에 벌써부터 고소 고발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인식에 치열한 경합을 예고한 셈인데 벌써부터 혼탁 선거전이 우려됩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이원택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내년 총선에서 김제 부안 지역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도정과 국정,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더 큰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과 뒷걸음치고 있는 지역 경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내고. 그런데 이 예비 후보는 최근 같은 민주당 소속 경선 상대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 전 김제시 의장 등과 함께 노인정을 돌며 인사한 것을 두고 김춘진 예비 후보 측이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반드시 정의로운 공정선거,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아마 조사 과정에서 이 예비 후보는 노인정 방문 당시 선거 관련 발언은 없었고 후보 등록 전이라도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은 가능하다며 은폐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후보 간 신경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실 남원 순창에서는 박희승 예비 후보 측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강래 예비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원 시절 지지 영상을 최근 다시 올려 마치 현 대통령 신분으로 지지한 것처럼 오해를 일으킨다며 중앙당과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호도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법적 판단이 어쩌냐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고 대통령께 좀 누가 될까봐 우리가 조금 수정한 것이지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역이 2명밖에 없는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넘치는 후보군 속에 공천장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상황. 당내 경선 승리를 곧 당선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자칫 과열 경합과 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서 전북 출신들이 대거 중용됐습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고창 출신의 이성윤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남원 출신의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또한 법무부 인권국장에 전주 출신 심재철, 창원지검장에는 군산 출신 문홍성 검사장이 발령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장에는 역대 최초로 여성지검장인 서울 출신의 노정연 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요즘은 겨울하면 추운 날씨보다도 미세먼지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더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정부가 단속 현장에서 첨단 드론을 도입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술의 원료인 에탄올을 생산하는 전주의 한 공장. 하늘로 날아오른 드론이 공장 굴뚝으로 접근해 배출 연기를 봉투 속에 담습니다. 채취한 시료는 전문 장비가 있는 차량으로 옮겨져 바로 분석에 들어갑니다. 대략 10분 정도 지나 나온 검사 결과 해로운 성분이 없다고 뜨고 이 공장은 정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백 개의 사업장 안에서 의심 사업장을 10개로 리스트를 줄인다면 10개의 사업장만 정밀 조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단속 대상인 공장을 일일이 찾아가 감시하는 방식이 미세먼지 대처에 결코 효율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감시용 드론을 도입해 단속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한 발 늦긴 했지만 도내에도 다음 달까지 드론 넉 대가 보급돼 단속 현장에서 활용될 계획입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 태우기를 자제하자는 홍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논밭을 태우면
해충보단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는 데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0% 안팎을 차지할 만큼 대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식물체의 미세먼지는 크게 이제 CO2하고 수증기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지만 농업 잔재물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들은 아주 대기 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당국의 대응 역시 보다 면밀해지고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전주의 금강유역본부 유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영섬 권역부문의 재편을 검토하고 있지만 금강유역본부는 그대로 전주에 남고 인력을 더해 수도 지원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공사가 금영섬 권역부문을 금강과 영섬 본부로 나눠 충청과 전남으로 이전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확산되는 원인 불명 폐렴 관련 국내 첫 의심 환자가 나오면서 도내 대응 체계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관심 단계로 설정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에 환자의 우한시 방문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또한 유사한 증상이 발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입니다.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을 정도로 피해가 컸던 지역이지만 아직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70주년인 올해는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대전환의 시점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남원시 강성마을은 100여 가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11월 16일 한날에 제사를 지냅니다. 국군에게 마을 주민 60여 명이 이유도 모른 채 같은 날 집단 학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유령탑에는 꽃다운 나이에 숨진 남녀의 이름이 새겨졌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람 죽었다고 막 그때서 막 난리가 나는데 나와본 게 대체 위에는 막 불을 내불고 논에다 전부 앉혀놓고 군인들이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 전부 학살을 시켰어요. 전주 형무소는 국군과 북한군이 번갈아 차지할 때마다 집단 학살이 벌어졌고 유해 발굴 작업은 최근에야 진행됐습니다. 임실군에서는 이른바 국군의 오소리 작전으로 폐금광에 숨어있던 700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고 고창 공읍면, 무장면 원림리에서도 수백 명이 학살됐습니다. 5만 명이 넘게 숨졌는데도 학살 여부 정식 조사는 지난 94년 전북 도의회의 양민학살 진상조사특위 한 번뿐이었습니다. 국가 차원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학살이 인정된 피해자는 62명에 불과합니다. 당시 연좌제의 피해의식이 컸기 때문에 알리게 되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했던 게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이제는 화해와 용서를 통해 새로운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야말로 유가족들의 한을 풀고 온 민족이 화해로 나갈 수 있는 같은 아픔인 제주 4.3 항쟁의 피해도 특별법까지 만들어져 진실 규명이 이뤄지면서 화해와 용서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못지않게 피해 지역인 전북에서도 원인 규명 등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주식회사 명신이 지역 부품사 3개 업체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은 원하청 관계를 뛰어넘어 동반 성장을 약속하는 군산형 일자리 첫걸음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상생협의회 조직과 선진임금제도 등이 추진됩니다. 명신과 부품협력기업 3곳은 올해 431명의 신규 인력 채용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수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 노인이 8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늘어난다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주 MBC에 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제시 요촌동 장전 5마을 주민들이 108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고 불합격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0학년도 일반고 합격자는 전주 6,021명에다 군산과 익산을 합쳐 모두 9,599명이고 불합격자는 전주와 군산에서만 발생해 총 2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불합격자 464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군산 중앙고의 일반고 전환과 특성화고 지원율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라북도 체육회 첫 민간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전주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며 334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5시에 투표를 마감한 뒤 곧바로 개표에 들어갑니다. 이번 선거에는 박승한, 정강선, 김광호, 윤중조, 고영호 후보 등 5명이 출마했습니다. 내장산에 관광 인프라 확충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정읍시에 따르면 최근 첨단 과학산단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현대에너지가 업무 협약을 맺고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지 내에 관광 호텔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내장산에는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가 860억 원을 투자해 150만 제곱미터 규모의 리조트 부지를 조성했는데 전북은행도 최근 연수원 건립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과수 화상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됩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 화상병이 남하하면서 피해가 점점 커짐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 사전 약제 방제와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 등 적극적인 예방 대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외래 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사과와 배, 나무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말라붙어 폐원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아직 전라북도에는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익산 북부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그동안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던 민원 부서가 북부청사로 통합됩니다. 익산시 함열출장소와 차량 등록 사업소는 이번 주부터 북부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